우리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데뷔 후 25년간 선발 로테이션을 거른 적이 없는 두 베테랑 기자가 진행하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저희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하면 선발 투수라기보다는 이 다재다능한 유격수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유를 한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꾸준히 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한 해도 안 쉬고. 예. 덩치로 보면 포수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시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반환점을 돈 느낌이에요. 지난 주말 이후 4경기씩 각 팀이 치렀고 팬들 진짜 많더라고요. 예. 관중들 구름 관중이에요. 예. 개막한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올 시즌을 내다볼 만한 변화들이 좀 각 팀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체 판도를 움직일 만한 선수 그리고 요소를 밖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화된 관전 포인트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시범 경기는 승패보다는 네. 팀별 구성의 변화, 네. 그리고 그에 따라 리그 전체의 구도 변화, 판도 변화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사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이용균 베테랑. 기자도 보일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요 내용을 보면 올 시즌 5월, 6월에는 프로야구 펀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것도 짐작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저희와 함께 시간 여행 떠나 보시죠. 이거 약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올 시즌 이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다고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팀의 선발진 재편, 그 중에서도 한화, 두산, KT의 선발진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도 네. 이범호 기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 다른 팀들 선발진 변화가 좀 크게 보이고 선발진이 강화된 팀이 신경 쓰인다. 네. 뭐 구체적 팀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뭐 삼성, 하나 이런 팀들이 떠올랐는데 네. 실제 시범 경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두산, KT 정도 선발진 변화가 보여요. 근데 이 세 팀이요. 네. 지난해만 해도 선발진 때문에 고전을 했던 그렇죠.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해 선발 평균 자책만 보면요. 네. 하나가 7위, 7위. 예, 4.95였고요. 유현진이 있는데 7위. KT가 8위, 5.07. 야, KT는 진짜 선발 강팀이었는데. 그리고 두산이 평균 자책 선발입니다. 5.23으로 9위였어요. 두산이 사실 외국인 투수 덕을 못 봤죠, 지난해. 맞습니다. 근데 이들 팀들이 선발 스탯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전체 판도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팀들이 치고 올라올 예, 테니까. 그러니까 선발진이 튼튼하면은 뭐 아무래도 연패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쵸. 예, 아무래도 견고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기아, 삼성, 뭐 LG 등은 뭐 선발 비롯해서 전체적인 전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네. 3강이었고. 근데 이들 팀들이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 좀 물고 물리는 접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지난해 기아가 정기 시즌 우승하면서 승률이 6할 1푼 3리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6할 넘냐 맞냐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면서 6할 넘었어요. 올해는 정규 시즌 우승팀이 네. 승률 6할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은 예, 시즌이 그러니까 예상되는데. 시범 경기라고 하면은 그냥 시범 경기니까 그리고 정규 시즌 가면은 뭐 달라질 거야. 이들 선수들이 이제 쏙 들어간다. 이런 사실은 경우도 많았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시에도 그러니까 조금 안 보이던 전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신인 외국인 선수 등등해서 전력 변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 전망 해주셨고요. 자, 각 팀들의 시범 경기에 들어간 특징, 주목할 점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NC가 사실은 하위권으로 평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범 경기에서 타선이 좀 괜찮아 보인다. 예, 맞습니다. 이호준 NC 감독 전화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네, 캠프 가기 전에. 먹거리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맛집 얘기했는데. 뭐 타격 코치 출신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시범 경기 보니까 NC 타자들 전반적으로 타격이 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장성호 의원이 예. KBS 장성호 의원이 기아 NC전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성호 의원한테 이제 지켜본 소감, 그 전망으로 좀 물어봤는데 장성호 의원 물어보니까 이호준 감독과 만나서도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일단 NC가 이제 이호준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캠프 준비하고 그러면서 스페셜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원툴 강화처럼 예. 수비 잘하는 선수는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타격에 재능 있는 선수는 타격을 집중하고 이렇게 각자 장점에 집중하는 스타일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각자 그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장성호 의원이 보기에 젊은 타자들이 굉장히
스윙을 자신 있게 돌린다. 예, 그런 느낌 저도 받았어요. 주저주저하지 않고 예, 그냥 예. 확 자신 있게 돌리는 요런 스윙이 사실은 이호준 감독의 스윙 스타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런 모습들이 기아 NC 타선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얘기를 했고, 특히 김주원 선수가 이제 홈런 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예. 이호준 감독이 김주원 선수에 대해서 2번 고정 얘기를 했대요. 예. 거기는 굉장한 타자들이 많은데 예. 일단 김주원을 2번으로 고정시켜놓고 가겠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기세가 지금 시범경기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역시 김주원 선수 좋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혹시 유신고 나왔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갈수록 한국사의 폐해가 많이 보여요. 예, 여기 이어갑니다. NC는 예. 이제 김주원 선수 외에도 이 KBO 리그 역대 통산 타율 5등 안에 타자 중에 3명이 NC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손아섭, 박건우, 박민호까지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NC의 팀 타선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장성호 의원이 뭐 기아도 좀 살펴봤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NC 근데 기아 받고 기아 출신이기도 하고. 저도 기아를 보니까 기아는 사실은 전력의 큰 변화보다는 지난해 우승 전력을 지금 고스란히 가져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좀 새 외국인 투수죠. 올로. 네. 그리고 위즈덤 타자. 네. 요 두 이름 정도가 변수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은 기아가 시범 경기 초반에 약간 들쭉날쭉해서 예. 괜찮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성호 의원한테. 기아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었더니 장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터러 기아 걱정을 해요. 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장성호 의원이 했습니다. 기본 전력이 탄탄하고 예. 그리고 몇 가지 시범 경기는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점하는 장면 나오고 했는데 필승조가 올라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더라. 이런 장면들, 그리고 타선에서도 주전급 타자들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새 얼굴로 얘기됐던 이제 올로 선수, 그렇죠. 올로 선수가 예. 이제 장성호 의원 해설 때 실제로 투구를 했는데. 김선우 의원도 오키나와에서 봤을 때 올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구종 설명도 했었죠. 네, 장성호 의원이 보니까 실제로 괜찮은 것 같고, 장성호 의원이 김상훈 코치한테 물어봤대요. 배터리 코치죠. 네, 예. 김상훈 코치 이제 워낙 선수 시절부터 친했으니까 김상훈 배터리 코치에 따르면 올로가 기본적으로 150을 던지는 구속이 있는데 빠른 공이 밋밋하지 않고 끝이 정말 겁나 지저분하다. 공 끝이 겁나 지저분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올로가 굉장히 공략하기 까다로운 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장성호 의원의 평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외국인 선수는 하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였어요. 예. 사실 코디 폰세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 한화의 성적이 확 들쭉날쭉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발이 강화된 팀, 네. 좀 세 구단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선발진에 엄상백 선수 영입하기도 했지만 네. 이 선수가 키맨이죠. 그렇죠. 외국인 선수 몇 번 이제 부상으로 이제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었고 등등 있는데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이 모두 몇 년간 봤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폰세는. 뛰었으니까. 네, 그런데 데려왔습니다. 네. 네, 일본 리그에서 3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왔고요. 근데 지난 10일 월요일 문학 SS전 네. 등판을 했는데요. 4이닝 4안타에 탈삼진 4개 잡으면서 무실점. 그런데 요 드러난 수치보다 네. 그 피칭 내용을 뜯어보면 더 좋았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시즌을 치를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코디 폰세 선수 키가 198cm예요. 니퍼트죠, 니퍼트. 네,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크죠. 덩크슛도 가능합니다. 예. 구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키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패스트볼이 위에서 내리꽂는 이 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각이 좋다. 그렇죠. 근데 뭐 포심뿐만 아니라 커터성 공 같다는 그 슬라이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다가 뭐 커브, 체인지업, 싱커 한 7개 던져요. 그런데 대부분 구종이 네. 그 위에서 내려 꽂으면서 종으로 변하는데 좀 약간 속도와 뭐 낙폭이 다른 다채로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은 위에서 떨어지는데. 근데 올해 그 KBO 리그 ABS 존이 네. 전체적으로 평균 1cm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공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그날도 던지는 걸 보니까 네. 일단 패스트볼이 내리꽂는 것도 있지만 살짝 떨어지는 공이 그 아래쪽 스트라이크 존 보드라인에 걸릴 듯 말 듯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방망이를 낼까 말까 주춤주춤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가뜩이나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예. 더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이 선수 코디 폰세가 통하면은 굉장히 괜찮겠다 하나가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 다른 구단들이 폰세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거나 이제 하나 예. 전력 자체에 대해서 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코디 폰세 선수 얘기를 다른 구단 관계자 한 두어 명한테 했어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네. 긴장 안 한다는데 목소리는 약간 떨고 있는 느낌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예, 그런데 한 구단 관계자 얘기가 좀 조금 흥미로웠는데 요 구단 관계자는 폰세 선수가 주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보인다. 예, 그래서 그 빈틈을 찾을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는 익명으로 하죠. 예. 다른 구단도 유심히 보면서 약점을 찾는 분위기인데 제가 한국 야구가 그런 거 되게 잘 찾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 2021년이에요. 네. 일본 리그 가기 전에 전에 피츠버그 메이저 시절인데 WHIP가 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높아진 경향 보이긴 했습니다. 있을 때 WH가 예, 높아진다고. 주자 없을 때는 1.68. 네. 유주자 상황에서는 1.82. 그리고 1.82까지 가면 좀 좋지 않은데. 득점권에서는 2.5분까지 59.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득점권이 근데 이제 뭐 약하다. 메이저 때니까 네. 예, 좀 짧았죠. 던지는 기간은. 그런데 그리고 무주자 상황에서는 탈삼진 비율이 네. 9이닝당 10.98개로 많았어요. 1인이 한 개 이상. 네, 그런데 주자 있을 때는 5.79. 5.79요? 예. 절반이네. 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탯은 있는데 주자를 신경 쓴다. 일본을 가기 전이다. 네.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하나에서도 일본 프로야구 그 경력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지금 없다. 그런 것까지 뭐 들여다봤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록으로만 살펴보면 일단 세트 포지션, 슬라이드 스텝에서는 약간 구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기록상으로는 보이는데 예. 하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하나는 고쳤을 괜찮다. 거다. 그리고 고쳤을 다른 거다. 구단의 뭐 한두 군데서는 그런 점을 좀 보고 있다. 이런 게 아무튼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폰세는 일본에서 뛸 때 부상 이슈가 좀 살짝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그 2년 전이죠. 네. 2023년에 개막전에서 에이스로 기대했던 버치 스미스가 그냥 다쳐서 낙마하면서 전체 시즌이 힘들어졌잖아요. 망가졌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인 에이스에 대한 부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뭐 이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그 하나 내부 핵심 관계자랑 통화하는 동안에. 네. 근데 그 부상 얘기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뭐 몇 달 전인가에 이제 네네. 그쪽이죠. 저희 폰세 소개할 때 네네네. 부상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움찔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미디어에서 많이 하나 봐요.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예. 근데 하나에서는 지금 좀 캠프에서도 같이 해보고 그렇죠. 지금 네. 시범 경기 실전 등판도 보고 등등 지금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그 뭔가 이슈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하게 순항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팀 내에서도 좀 자신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과거보다는 이제 우리도 트레이닝 파트가 굉장히 강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체크해 보면 나오겠죠. 그 하나가 전체적으로 폰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용균 부장 좋아하잖아요. 저 와이스, 좋아합니다. 와이스, 매력적이에요. 와이스의 유현진, 네. 그리고 엄상백 선수 있고, 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죠. 시범 경기 화려하게 복귀한 문동주 선수까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에 6월이면은 김민우 선수가 이제 팔꿈치 재활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선발진이 굉장히 뎁스가 좋아요. 그리고 젊은 카드 중에는 자완 조동욱 선수. 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선발진이 하나가 거의 잘하면 국가대표급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사실 문동주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네. 그래도 문동주 안 오면 조금 네. 그런 거 아닌가? 뭐 이상규가 오선발인가?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오 장난 아니었어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용경 부장도 봤죠. 네. 예, 근데 와 씩씩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막 155 막 던지길래 역시 빨라 했는데 조금씩 올리더니 159.7인가요 트랙맨에. 맞아요. 네, 그래서 네. 160km 저희 반올림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반올림 나왔는데 1이닝 던졌고 출루 이제 한 명 허용했지만 굉장히 깔끔했어요. 예, 그리고 박지현 선수죠. 네. 예, SSG의 좀 뭐 새 유망주. 그렇죠, 그리고 2년 차. 이미 보여줬죠. 네. 예, 퍼포먼스를. 근데 변하고 3개로 삼진 잡는 거 보고 문동주 선수가 굉장히 올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저는
벤치에서 지켜본 누구겠습니까? 달 감독. 예, 김경문 감독님. 사실 김용 예. 감독의 메시지가 예. 문동주 늦을 것 같다, 늦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그리고 된다. 그날 등판을 예고를 하면서도 네. 이 정도로 기대를 하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동주 선수가 보여줬어요. 이거는 사실은 쭉 이어져서 WBC까지 가는 이슈라서 예, 맞습니다. 문동주 예, 잘해야 예. 됩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뿐만 아니라 두산 KT도 선발진이 좀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두산은 지난해 외국인 투수들이 뭐 4명이 합작 13승밖에 못했잖아요. 합해서 13승.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강 싸움에서 들어간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4등 했으니까. 예, 근데 네. 이번에 내세우는 자완 띄워죠. 새 네. 이름 콜어빈하고 잭로그. 안정적으로 뭐 선발진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콜어빈은 뭐 이영균 부장 잘 알잖아요. 빅리그 그렇죠. 28승 네. 거뒀고요. 어빈 왜 왔냐 싶을 정도로. 예, 맞습니다. 네. 시범 경기 첫 등판했는데 역시 어빈. 예,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경기력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출신 유이간 해설위원이 추천했던 원픽 선수가 잭 로고 선수였는데 사실 지난 화요일 대구 삼성전에 등판해서는 뭐 3이닝 동안 사실 좀 비자책이긴 했습니다. 썩 좋진 않았는데요. 자기 구종을 다 안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횡으로 변하는 스위퍼 계열의 뭐 구종도 있는데 좌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냥 점검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툭툭툭툭.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레일리 느낌 나더라고요. 역시. 맞아요. 예. 이렇게 낮게 사이드암처럼 맞습니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될 것 같습니다. 두산 예. 내부 관계자가 잭 로그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빈은 역시 어빈이구나 이런 예. 느낌인데 로그는 사실 처음에 불펜 던지고 이럴 때는 이거 약간 이해천 느낌이다. 그래서 이해천의 특징은 막 날리는 거잖아요, 예. 공을. 왼손 타다 등 뒤로 던지는 거. 근데 폼이 막 이상한데 디셉션도 좋고 막 이런데 예. 공 날리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제구가 좋네. 예. 뭐 이런 느낌이어서 타자가 섰을 때 이상한 공일 것 같은데 제구가 잘 되는. 예, 맞습니다. 이런 거여서 생각보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첫 등판에서 뭐 실책도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 두 명 말고도 어빈 로그 말고도 국내 투수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잖아요, 두산은. 뭐 곽빈, 네. 최승용, 네. 최원준 선수. 최원준 뭐 오래됐고. 예, 준비 다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괜찮은데 여기에 그 젊은 자원이죠. 네. 입단 3년 차인 김유성 선수가 김유성. 예, 올해 이름값을 할 것 같아요. 음. 이 선수 대학 시절 명성에 비하면 지난 2년간 좀 초라했죠. 마운드에 그렇죠. 올라가서 뭐 볼볼볼 하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위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단 내부 관계자들은 그 투구폼 변화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그 마무리 캠프부터 네. 김유성 선수가 그 팔 스윙을 네. 굉장히 간결하게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야수가 던지듯이 좀 폭을 줄이고 좀 미국 리그에는 간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이 요즘에 좋으니까. 유행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팔 스윙을 줄이면서 그 동안은 릴리스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구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구위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됐는데 팔 스윙이 간결해지면서도 구속은 나오고. 그렇죠. 구속은 나오고 제구는 안정적으로 되고. 예.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150km 쉽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공이 오히려 따박따박 그냥 그 스트라이크 존 그 주변에서 돌더라고요. 두산 선발진은 예. 사실 폭이 뎁스가 깊은 게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뭐 최준호 선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 5선발, 6선발까지 뛰고 남는 자원은 중간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이 시범 경기에 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눈에 띄어요. 하나와 함께 선발진이 강화된 모습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 두산에 이어서 KT도 엄상백이 빠진 구멍이 있을까 싶었는데 예. 오히려 선발진이 더 세진 것 같다. 예, 뭐 이런 평가예요. 그렇습니다. KT 엄상백 선수 빠지고 네. 또 뭐 누굽니까 유격수 심우준 심우준 선수 빠지고. 빠지고 그래서 KT 비상 뭐 그랬는데 사실은 KT가 비상이 아니고 KT 만나는 팀이 비상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검증된 자원이죠. 헤이스 선수 헤이스는 리그 톱이죠. 데려왔죠. 여기다가 재활을 지난해까지 막 했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불펜으로 들어와서 네. 던지다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소용준 선수. 이 선수들이 국내파 중에는 에이스급이잖아요. 그럼요. 네. 국가대표급이죠. 예, 그리고 여기 SSG에서 트레이드에서 온 뭐 5선발로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인 자완 오원석 선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사이드암 고용표 선수도 있잖아요. 고용표, 예. 전준된 투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그 이강철 감독이 사랑하는 외국인 투수
투혼의 선동열의 최동원 선수 느낌. 3인시구 넘어도 잘 던지는 맞습니다. 쿠에바스. 그러니까 뭐, 너무 과거로 가네요 지금. 쿠에바스 선수까지 하면은 굉장히 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완, 자완, 네. 사이드암 그리고 스타일들이 다 다른 선발 5명 꾸려질 것 같고요. 여기에 신인 네. 김동현 선수를 선발 신인. 카드로 좀 써보려고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선수도 경기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 좀 이용균 부장도 지금 유심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리그에 네. 신인 투수들이 주목받는 선수들이 많아요. 김병현 선수 외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눈에 확 띄는 배찬승. 그렇죠. 삼성의 배찬승 시범력이 첫 등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 여기저기서 야구 관계자 통화할 때마다 이 기자 배찬승 봤어? 막 이런 1순위로 나와요. 이런 얘기를 거기 할 정도로. 누굽니까? 그 아파트 이런 놀리 좀 배찬승 계속 나오는 게 시범 경기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통화를 여기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범 경기 한 몇 경기 봤는데 누가 제일 눈에 띄어요? 그러면 배찬승 정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확실히 다른 선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급의 고졸 신인 투수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대팀 관계자, 그러니까 배창승과 붙어본 상대팀이 한 팀밖에 없군요. SSG 관계자가 꼭 익명을 하려고 그러다 들켜요. 이용균 부장의 특징입니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150을 이지로 던진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막 용 써서 던지는 게 아니라 휙 던지는데 150이 나오더라.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배찬승 외에 많은 신인 투수들이 이제 첫 선을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키움의 정현우, 한화의 정우주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현우는 이제 선발로 돌기 시작해서 4선발, 키움의 4선발인데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졸 신인이고 아직 스태미나 이제 경기 체력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닝을 늘려가고 투구수가 늘어날 때 스태미나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면 배찬승은 1이닝씩 불펜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1이닝씩 쓰면 시즌 뭐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성호 위원이 기아의 홍원빈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홍원빈 선수, 네네. 파이어볼로죠. 그렇죠. 이렇게 지명됐다가 육성으로 빠졌다가 다시 등록되고 이런 이제 사연이 있었던 선수인데 쉽게 153사를 던지더라. 그리고 약간 머리 좀 길렀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헤어가 좀 만화에서 나오는 뭐 투수 같아요. 그런 것도 홍원민 선수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선수죠. LG의 김용우 선수. 근데 김용우 선수 진짜 마무리 가나요? 근데 사실은 영경혁 감독이 김용우 선수를 만약에 장현식 선수가 이제 부상 공백이 좀 길어질 경우에 좀 쓸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구단 내부 이제 관계자들 확인을 해보니까 마무리로 쓸 것 같진 않아요. 굳이 마무리까지 그렇게 부담을 굉장히 부담을 줬다가 오히려 선수를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영경혁 감독 코멘트도 좀 홍보용 아니었나.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영경혁 감독 잘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LG의 우승 시즌이죠. 2023년에 유영찬 선수, 박명근 선수 이런 불펜에 새로운 카드가 나왔고 이런 선수들이 그 뒤에서 뭐 이기는 상황 또는 아니면 추격조라든가 등등 다채로운 그 상황에서 등판을 했는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활용법으로 김용우 선수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유영찬, 박명훈도 그때 썼던 상황들을 보면 처음엔 조금 편안한 상황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9회 이전에 7, 8회 굉장히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과감하게 기용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쌓아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고려하면 아마 그 LG 팬들은 김용우 선수의 그림을 그 정도로 지금 좀 예상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에 좀 내부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까요. 김용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포심, 패스볼. 그러니까 뭐 슬라이더 포크 던지는데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변화고는 좀 떨어지고. 패스트볼이 굉장히 명품이고 히트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저희가 눈으로 또 뭐 어떻게 보면 느낌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트래킹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한번 놀라운 수치가 막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LG 전력 분석 팀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뭐 150km대 던지잖아요. 그런데 수직 무브먼트가 그 60cm 가까이 나온다고요. 이게 60cm라는 게 실질적으로 60cm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타자들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 위력이냐 하면요. KBO 리그에서는 아마 KT 박용현 선수 마무리. 네. 그냥 볼이 붕붕 떠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페스티벌만 그만큼 압도할 수 있어도 불펜에서 짧게 기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는 그런 점에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로 60cm가 막 이만큼씩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측정 방법에 있어서 요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라는 네, 거니까 네. 실제로 막 이만큼이 막 날아오고 이런 거는 그런 아닙니다.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투수들이 한 40cm 기준이라면 맞습니다. 예. 이 정도는 한 3분의 2 이상 예, 더 효과가 그러니까 있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떠오르는 느낌이다. 예, 그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고 네네. 오승환 선수 전성기 때 그게 트랙맨 체크된 게 사실 없어요 저희가. 그 시대 때는 KBO 리그에 그런 장치가 없었죠. 일부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네. 그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뭐 시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요 정도면은 사실은 예. 뭐 구속도 구속이지만 회전 효율이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중장기적으로 선발이든 마무리든 갈 수 있는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김영우 선수가. KBO 리그의 그 투수 성장 시스템 보면 일단 불펜에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스태미나 쌓고 선발로 가는 게 루트니까. 예, 뭐 투수 얘기만 했는데 좀 야수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근데 야수 새 쪽에서도 얼굴. 네.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함수호 선수. 예, 움직임 좋아요. 막 홈런 치면서 팬들의 기대감 확 키우고 있고 기아에도 박재현 선수. 예. 인천고 출신 3라운더인데 발도 굉장히 빠르고 예. 스윙도 좋고 야구하는 센스가 있다. 이런 평가를 이범호 감독도 하더라고요. 이 장성호 위원도 좌타를 보는 눈은 또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박재현 선수 스윙하는 거고 타석에서 어떤 애티튜드 딱 보고 나서 타석에서 모양이 좋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박재현 선수가 뭐 바로 주전으로 갈 수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외야수로서 굉장히 쓸모가 많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올 시즌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불펜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인들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호 감독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박재현 선수.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아 외야진의 약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선수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이 전술이나 전략, 팀 운영 등에서도 살짝 변화가 좀 보여요. 이른바 이렇게 새 물결, 새 흐름. 2025년에 KBO 리그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시범 경기만 놓고 보면은 네. 가장 그래도 눈에 많이 달라졌네 그런 팀은 두산입니다. 두산 팀 컬러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겠지만 젊은 타자들 스윙이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두산은 허경민 선수가 FA로 KT로 떠나면서 네. 황금 세대라고 했던 내야진이 모두 이제 그 팀 내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재호 선수 은퇴했고. 김재호 선수 해설위원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세대 교체가 선택이 아니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강제로 이루어져야 되죠. 뭐 젊은 선수들이 그 판을 읽고 뭐 스프링 캠프부터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구단 홍보용으로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막 반만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예, 이게 뭐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격수로는 뭐 사실은 NC에서 뭐 온 선수인데 박준영 선수가 네. 일단 먼저 기회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 스윙 보니까 파워는 있는데 컨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옛날 오지환 보는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컨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간결해졌어요. 나오는 게. 이게 아마 타격 코치로 새로 들어온 박성민 아마 그 코치가 주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라이트 앞에도 막 짧게 안타 떨어뜨리는데 이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루수 자원 중에 네. 오명진 선수, 오명진. 6년 차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선수가 될성 부른 얼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두산 내야진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황금 세대 때. 네.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도 있고, 네. 뭐 기술도 있고, 네. 허슬, 뭐 승부욕 이런 것들이 이 선수한테 보이더라고요. 허슬과 승부요. 이 선수, 요거 예. 저희가 딱히 이제 금지어라서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그런 선수의 스타일이면 좋겠다. 예, 이 선수 야구만. 올해 그 정규 시즌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정철원 선수 트레이드로 롯데로 좀 보내면서 네. 데려온 좌익수 김민석 선수도 시범 경기부터 펄펄 날고 있는데 두산 야수진이 사실은 조금 베테랑 의존도가 컸잖아요. 그렇죠. 양의지 선수, 뭐 양석환 선수, 뭐 강승호 선수 등등 해가지고 근데 김지한 선수도 있었고요. 근데 아마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다. 타격만 보면은 그런 좀 약간
약간 느낌이 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 교체의 변수는 방망이보다 수비 쪽에 두산 내야는 워낙에 수비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수비 쪽에서 갈릴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에서도 사실은 뭐 박준영 선수가 잘했는데 실책 같은 게 좀 나왔는데 요게 그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변수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선수 일본은 나와서 잘 치더라고요. 예, 예. 이제 잠실 제니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얘기와 함께 잠실 아이돌 정수빈이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타자들이 좋은 분위기 모습 보이는 건 역시 박성민 효과일까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박성민 코치가 네. 사실은 선수 시절에 네. 뭐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았잖아요. 야구도 잘했지만 코믹스러웠죠. 예, 뭐 몸개그를 많이 했잖아요. 그 네네. 타석에서 뭐 트리플 악셀 예, 많이 핑 돌아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북콜대죠, 북콜대. 예, 맞습니다. 근데 코치가 돼서도 네.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 오. 예, 시범 경기 보이면 사실 타격 코치가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는데 화면에 잘 안 잡히죠 화면에 원래. 자주 잡혀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네. 보통 그 카메라 그 감독님들이 그 방송사에 예, 뭐 보면은 그 떡아웃에 감독석을 딱히 기본적으로 많이 잡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박성민 코치가 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타격 코치처럼 쫙 앞에 나와 있고, 근데 박성민 코치가 거기서 막 박수 치고 선수들 독려하는데, 네. 아, 그게 오히려 좀 이렇게 두산의 그 떡아웃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뭐 직구 타이밍 놓치지 말아라. 타격할 때 접근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워낙 박성민 코치가 선수 시절에 천재성이 있는 타자였잖아요. 노림수도 좋고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전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떡아웃에서도 저는 이렇게 그 모습이 네. 아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래서 두산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박성민 네. 코치가 어떤 그 뭐 그림을 가지고 캠프에 들어갔나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박성민 코치가 캠프에서 훈련을 엄청 시켰대요. 그렇구나. 원래 예. 이제 캠프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시즌에 성적을 가를 주전들 위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 타격 파트에서는 주전들의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베테랑들은 알아서 하고 거의 노타치.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훈련을 엄청 시켰다고 그래요. 라이볼도 많이 치고 티도 많이 치고 스윙 훈련도 되게 많이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박성민 코치한테 그랬대요. 아니 너는 선수 시절에 훈련 안 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냐라고 농담을 했더니 박성민 코치가 제가 훈련을 안 해봐서 훈련의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훈련까지 열심히 했으면 진짜 리그 최고 타자였다라고 농담으로 받아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뭐 훈련도 많이 했고 박성민 코치가 그 훈련을 시키려면 피드백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선수들에게 다가간 것이 두산 젊은 타자들의 변화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두산 더갑 분위기는 좀 그런 약간 유쾌함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난해에도 떡아웃 분위기가 그게 무슨 수치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조금 이렇게 조용한 뭐 그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진지한, 분위기도 있었다 네, 그러는데 엄숙한. 그런 게 큰 경기 가서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작년에 와일드카드전에서 점수를 못 냈어요. 점을 못 냈는데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깰 수 있는 거는 떡아웃 분위기고 서로 격려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구단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또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요. 네, NC의 이호준 감독, 예. 두산의 박성민 코치가 예. 보여줄 더가웃 분위기 예, 조금 뭔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개그맨들이 이제 뭐 코칭 스태프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홍성훈 코치는 언제쯤 KBO 리그로 올지 조금 궁금합니다. 개그감이 미국에 많이 갔는데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담이지만 지난주에 약간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김민식, 송찬희 트레이드 썰. 예. 그거는 여기저기 이제 물어본 결과 예. 성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LG에서도 네. 그렇게 뭐 사실은 뭐 논의도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라 그리고 네네네. 완전히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그 LG 입장에서도 지금 박동원 선수를 FA로 데려와서 주전 포수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컨 포수까지 또 영입해서 쓰는 거는 조금 뭐 명분도 조금 가져가기 어렵지 않나. 네. 그래 이주원 선수라는 뭐 새 포수를 키우고 있는데 네. 지금 뭐 LG가 올해 성적도 내야 되지만 뭐 리빌딩 얘기도 많이 하자. 리빌딩이라는 건 새 선수 이제 많이
그 끌어올려서 뎁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그런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다만 네. 포수가 급한 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개막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아,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SSG는 예. 뭐 김민식 포수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예. 예전에 삼성이 포수한 주전급 셋 때리고 막 그냥 뭐 트레이드 한 해 만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규 시즌 이후에 개막 이후에는 그런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뭐 단장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개막 이후에. 반대쪽으로 예. 송찬희 선수에 대한 몸값이 쭉 올라가고 양말, 있어요. 송창희 선수가 타석에서 조금 덤벙댔잖아요. 그걸 치면서 굉장히 뭔가 차분해졌다 그리고 좌투공을 몇 개 잡아내는 걸 봤어요. 안타로 자전 안타로. 근데 역시 좌투공 잘 쳤는데 우투공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좀 사실 몇 년 전에 시범 경기 스타로 떠올랐다가 그냥 가라앉았는데 네.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한번 볼만한 그런 시즌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그 혹시 이름이 언급되면 선수들이 실망하고 그럴까봐 트레이드설 잘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트레이드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예. 자, 최강올패 이제 개막 얼마 남지 않았고 시범 경기 남은 소식들 그리고 개막 앞둔 프리뷰들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약간 특징이 슬로우 스타터예요. 뒤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4월, 5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